기가 뿜어 나온다라는 의미. 그래서 기쁨이다. 조그만 좋은 것들이 있을 때마다 참 좋다. 참 좋네요. 가슴은 순수하고 머리는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고 있는 이것이 지구복이다. 지구복 안에는 그 사람의 본질인 존재가 있다. 상처 주는 사람들은 다 깊이 상처받은 사람들이다. 존중하지 않는 부모는 거의 다 존중받지 못한 상처를 갖고 있어요. 육신이 죽을 때 영혼이 몸에서 나와요. 그 영혼이 전하고 싶은 사랑, 그분이 떠났을 때 나한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무엇일까? 깊은 경청은 타인을 치유해요. 당신 안에 있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귀합니다. 따뜻한 마음이 그 사람한테 계속 그 통로가 열린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관계가 풀렸어요. 여러 사람들이 함께 사랑의 품을 제공함으로써 맺혀있는 눈물을 다시 흐를 수 있게 내가 사랑이구나를 경험을 해요. 저와 같은 아픔이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소중한 것을 지키는 에너지고 필요한 것을 해내는 에너지예요. 지금 안에 기운이 모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안에 강렬한 힘이 있어요. 당당함을 회복하세요. 예스! 굿! 삶의 예술학교를 이렇게 이끌고 계신데요. 이름이 좀 특이합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삶을 예술로 창조적으로 산다는, 그리고 그런 주인공들을 키워낸다는 그런 게 의미죠. 삶이 예술이 되나요? 그렇죠. 될 수 있죠. 어떨 때 삶이 예술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나요? 우선 사람이 기쁘게, 여유롭게, 그리고 고마움으로 삶을 살 때, 우리 각자 안에 뭐 작은 태양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그게 가려져서 상처로, 트라우마로 가려져서 거의 의식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이 다시 밝아지면서 피어나면서 얼굴로, 몸으로, 눈으로 빛나기 시작할 때, 이것이 기적이죠. 그 책 제목이 생명의 춤이에요. 네, 생명의 춤. 왜 이렇게 제목을 지으셨나요? 우선 멋있잖아요. 네, 강렬했습니다. 네, 우리가 생명으로서 춤추는 존재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고, 역시 그것도 많은 사람들에게는 두려움과 상처로 가려져 있지만 우리의 본능, 본질은 생명으로서 춤추는, 기쁨으로서 춤추는 존재들이다 라는 의미에서 생명의 춤이에요. 우리가 사실 생명으로 넘쳐 흐르면은 기쁘잖아요. 그리고 애들은 뭐 시키지 않아도 춤추잖아요. 기쁨으로, 생명으로. 그게 우리의 본질이다. 생명이 우리 안에서 넘칠 때 자연스럽게 기쁨으로 기가 뿜어 나온다라는 의미. 그래서 기쁨이다. 오, 좋은데요? 저도 좀 기를 이렇게 뿜어내면서 기쁘게 이렇게 살고 싶은데요. 어떻게 좀 하면 될까요? 우선 뭐 제일 쉽고 간단한 방법을 제가 하나 사람들한테 가리키는 거는 참 좋다 명상이라는 걸 가리켜요. 참 좋다. 네, 참 좋다 명상. 이게 뭐냐면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하루를 지내면서 거의 다 뭐 작은 좋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쬐끄만 좋은 일들, 뭐 크게 아니라 아주 뭐 그냥 대단한 거가 아니라 쬐끄만 좋은 것들이 일어나는데, 좋은 것들이 일어나면서도 좋아할 줄을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작은 좋은 거 일어날 때 좋다 해서 그다음에 차차 참 좋다 라는 그 한마디 만트라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만트라네요. 만트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조그만 좋은 것들이 있을 때마다 잠깐 멈추어서 이거 참 좋다. 참 좋다. 그래서 좋음을 느끼고 그거를 표현하는
만트라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쬐끔한 거 있을 때마다 하루에 생각해봐요. 작은 좋은 것들 20개가 있다면은 참 좋다. 하루 종일 참 좋다. 있을 때마다. 아주 간단한 훈련이지만 이게 좋음을 알아차리고 느낄 줄 아는 기능을 우리한테서 감수성을 키워요. 좋아도 좋아할 줄을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좋아할 줄 모른다는 거는 기뻐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기뻐할 줄 모르면은 어떻게 돼요? 행복하지가 않죠. 네. 근데 똑같은 게 있어도 그거를 좋아할 줄 아냐, 기뻐할 줄 아냐, 아니면은 그냥 지나가 버리냐, 이게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것이 있을 때마다 참 좋다라고 하라. 와우. 그럼 좋아진다. 참 좋네요. 네. 보통 이제 어떻게 보면은 유치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뭐 그런 거가 뭐 너무 유치한 거 아니야? 좀 고상하고 뭐 깊은 명상법 뭐 이런 거. 만트라라고 하면 막 그렇죠. 복잡한 막 네, 그런 신비한 떠올리시죠. 주문. 예. 더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거야. 아주 심플하게 진리는 아주 심플해요. 그래서 아주 쉬운 것부터 시작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바로 좋은 거를 좋아할 줄 아는 거가 시작이에요. 참 좋다. 네. 그 말 하는 거 동시에 기분이 뭔가 좋아지네요. 그렇죠. 기분이 좋아져요. 네. 그렇게 작은 것에 이렇게 감사하고 좋아하는 것 이렇게 계속 반복되면 네. 뭐 어떤 점이 좋을까요? 좋아할 줄 알기 때문에 점점 좋은 것이 보여요. 그리고 일상에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좋은 거, 아름다운 거, 고마운 거, 진실한 거를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키워지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능력인가요? 능력이죠. 맞아요. 능력이에요. 네. 대부분 사람들은 상황이 좀 어려워지면은 모든 게 다 잘못되고 있구나.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쉽게 좌절로 빠지는데 근데 상황이 어려워도 그 안에서 뭐가 아름다운 거, 진실한 거, 고마울 수 있는 것들이 있지라는 그 훈련이 되어서 그게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와도 그 상황에서 최고의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나중엔 선수가 돼요. 와우. 뭐가 와도 여기서 최대의 기회의 가능성이 무엇이지? 를 찾아서 그거를 피워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작은 감사를 하는 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소하고 이렇게 작아 보이지만 그 계속 반복되고 이렇게 일상이 되다 보면은 정말 큰 난관이 왔을 때 바로 그걸 그거예요. 뚫어낼 수 있는 힘이 바로 생긴다. 그게 키워졌기 때문에 그 난간에서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네. 그거 키워지지 않으면은 주로 뭐 좋은 거 있어도 뭐 별거 아니야, 뭐 별거 아니야 했지만 나중에 난간이 왔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돼요? 나락에 빠지죠. 평소에 이렇게 운동을 해놓는 거랑 또 비슷해요. 그거랑 똑같은 거죠. 네. 운동을 안 했다가 벼랑간 힘을 써야 될 때 왔을 때 어떻게 써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쁨도 능력이라는 거예요. 기뻐할 줄 아는 거를 길렀기 때문에. 점점 이렇게 어른이 되어가면서 이렇게 경이로움, 뭔가 이렇게 놀라고 이렇게 경탄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많이 뭐 특히 한국에서는 너무 많이 줄어들죠. 쫓기고 긴장하고 하면서. 선생님 경우는 어떠셨어요? 비교적 경이로움이 많은 편이었는데 그럼에도 나중에 더 커졌어요. 그게 성인이 된 다음에. 네. 근데 그것은 더 깊은 영적인 깨어남을 통해서 그랬고 또한 그 마음의 훈련으로서도 그랬고 그래서 매일마다 놀라워할 줄 아는 거 매일마다 신기하다, amazing하다 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거 하여튼 놀라워할 줄 아는 거가 그게 행복이에요. 그래서 나는 매일 아침 침실에서 나오기 전에 둘러봐요. 그리고 신기해해요. 침실 안에 있는 것들. 근데 간단한 그 몇 찰나의 순간이지만 진짜 놀랍구나, 아름답구나, 신기하구나,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하루를 시작해요. 예. 평소 이렇게 순수한 자신으로 살아가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 세상이 워낙 험하고 이렇게 거칠어서 많이 상처받으면서 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하면 자신의 네. 순수성을 지키면서 네. 살아갈 수 있을까요? 순수하고 지혜로워야 돼요. 네. 순수하기만 해서는 상처받을 수가 있는데 순수하고 지혜로울 때 그 말은 뭐냐면 가슴은 순수하고 머리는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의식으로서 순수한 가슴을 보호하기도 해야 되는 거죠. 함께 일을 잘 해야겠네요. 함께. 네. 그래서 비둘기처럼 순수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 라는 그런 말이 있는 것도 그거랑 동일한 말이죠. 네. 둘 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네. 세상은 험해요. 또 계산적이기도 하고. 계산적이고. 예. 네. 그 지혜로운다는 거는 그거를 알아볼 줄 안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거를 볼 때 그거에 상처받고 가슴을 닫죠. 그리고 자기도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근데 세상에 추한 거를 보면서 자신의 가슴을 닫지 않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또 어떤 진실함을 선별해낼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지혜.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예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안에 숨겨져 있는 독한 마음 같은 것도 지혜롭게 예리하게 다 볼 줄 알고 그러나 그것을 꼭 두려워하지를 않고 또 그런 독한 마음 뒤에 있는 그 사람 안에 있는 순수함까지도 볼 수 있는 눈이 개발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악당이라고 보이는 사람 안에도 그 안에도 빛이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차차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잘 대응할 수도 있고. 그런 지혜를 기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은 내 자신을 깊이 알게 될 때 타인도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나에 대한 이해가 먼저다. 네, 나에 대한 깊은 이해가 생길 때 그럴 때 타인도 똑같이 그렇다는 걸 알게 되죠. 내가 그런 단어를 써요. 사람이 우주로 나갈 때는 우주복을 입는데 우주에서 지구로 들어올 때는 우리는 지구복을 입는다. 예. 그래서 우리가 입고 있는 이것이 지구복이다. 육체가. 이 육체가 지구복이다. 그래서 사람은 지구복을 입고 있지만 그 지구복은 지구복뿐이지 그 사람의 존재가 아니다. 그 지구복 안에는 그 사람의 본질인 존재가 있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와 정서체가 지구에서 태어나서 살면서 상처, 트라우마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 트라우마로서 우리의 존재가 가려져 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육체, 지구복, 또한 정서체, 지구복 넘어서 그 안에 있는 존재, 온전한 존재를 보는 눈을 우리가 기를 수가 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상처 넘어서 있는 존재를 알아차렸을 때 그게 가능하죠. 경청의 네. 중요성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경청을 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을 깊이 경청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는 자기 안의 아픔의 큰 부분은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깊은 치유를 경험하고 내 안에 사랑이 있을 때 저절로 완전히 타인에게 주의를 줄 수가 있는 거죠. 내가 그런 깊은 경청을 여러 차례 경험을 했어요. 과거에. 20대 때 아주 훌륭한 테라피스트랑 테라피를 했는데 이 사람의 경청 능력이 대단했었어요. 내가 그 사람이랑 있으면서 이 세상에 나만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이 깊이 들어주고 깊이 헤아려 주는 것을 느꼈어요. 그럼으로써 저절로 내가 하고 싶었던 해야 했던 말들이 저절로 올라왔죠. 근데 깊은 경청은 타인을 치유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깊은 경청을 제가 경험을 못 해보거든요. 깊은 경청은 당신 안에 있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귀합니다라는 거를 그 눈으로 귀로서 전달을 하는 거죠. 당신 안에 있는 것이 그렇게 귀하고 중요합니다라고 경청을 받는 것은 굉장한 경험이죠. 그런 일상에서 이렇게 경청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조언해 줄 수 있는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아주 좋고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네, 그게 아까 이야기했던 참 좋다 명상의 이제 연장성이에요. 아, 아름답다 라는 만트라예요. 근데 아, 아름답다라는 건 꽃을 보고 어떤 작은 아름다운 것들을 보고 그거에 집중해서 아, 아름답구나를 깊이 느끼는 그런 이제 훈련인데 아, 아름답구나라는 거를 훈련이 됐을 때 사람과 만나서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아, 아름답구나 하면서 경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아름다움을 깊이 알아차리는 훈련했을 때 사람과 대화할 때 그 사람 안에 있는 아, 참 아름답구나 하는 그 안에 있는 무엇을 느낄 줄 또한 경청할 줄 알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작은 것에서 네.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감사하고 네. 하는 것이 사람에게도 이제 확장이 되어서 그런 거죠. 예. 네. 네. 우리 안에 불편한 마음으로 이렇게 남아있는 사람들을 네. 어떻게 하면 좀 잘 보내줄 수 있을까요? 세상에 상처 주는 사람들 많잖아요. 예. 근데 그 상처 주는 사람들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알아차림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거는 상처 주는 사람들은 다 깊이 상처 받은 사람들이다. 그 상처 안에서 그런 상처 주는 행동을 한다. 그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헤아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해를 해도 내 가슴에는 아직은 안 내려가, 안 들어와 라는 예. 이제 이럴 때는 더 구체적인 방법들이 또 있어요. 내가 때때로 사용하고 사람들한테도 제안을 하는 방법 중에는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리고 그게 자주 떠오르면은 밤에 자기 전에 축복하기 명상을 잠깐 하라.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그 사람을 향해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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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얼마 기간 동안 계속 하라. 잘 내키지 않더라도 일단 네, 하라. 이렇게. 근데 그 이유는 그 사람 좋게 하려는 거가 아니라 내 안에서의 원망을 씻어내는 방법으로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내가 축복을 통해서 내 안에서의 원망을 씻어내버리면은 내가 가벼워지고 내가 행복해지기 때문에 이게 할 만한 거예요. 불편함을 계속 갖고 있으면은 누가 안 좋아요? 난 내가 안 좋죠. 내가 안 좋죠. 예. 내가 계속 불편하고 근데 그거를 씻어내는 방법을 축복을 통해서가 중요한 한 방법이에요. 불편한 마음이 있었던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아까 얘기했던 거 축복합니다라는 그런 거를 아마 거진 한 열흘 2주 정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 안에서 따뜻한 마음이 그 사람한테 계속 이제 차차 더 생기고 그 통로가 열린 거예요. 그러고서 나중에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내 안에서 내 몸이 반응하는 게 달랐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그러니까 그 사람의 반응도 다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관계가 풀렸어요. 내 안에서 먼저 그 사람과의 에너지가 내 안에서 달라졌으니까 그 사람도 그거를 느끼고 반응을 달리 해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보통 이제 불편한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은 좀 떠올리기가 싫어서 네, 그렇죠. 그 사람에게 오히려 막 그것도 축복해 준다거나 이런 게 좀 힘들게 이렇게 느껴지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거 먼저 하는 거는 제가 제안을 하지 않아요. 먼저 사전자가. 아까 그 다른 훈련들 참 좋다, 아름다워, 경이로움 훈련 이런 거를 다 해서 그 힘이 길러질 때 그 다음에 이게
훨씬 쉽게 돼요. 근데 그걸 안 하고는 어려워요. 아, 바로 다루려면 좀 그렇죠. 힘들겠네요. 왜냐하면 내 안에서 그 밝은 축복의 기운이 적기 때문에 내 안에서 밝은 축복의 기운이 키워진 자리에서 이게 훨씬 쉽다는 거죠. 사람이 그 육신을 벗었을 때, 그 몸 안에 있었을 때는 몰랐던 것들을 뭐 이렇게 알게 되고, 그걸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좀 흥미로운 대목이었는데, 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참 대단한 영역이에요. 사람들이 너무 모르는 영역인데 간단하게는 육신이 죽을 때 영혼이 몸에서 나와요. 근데 나오는 과정에서 대부분 사람들한테는 아픔, 상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아픔, 상처, 긴장, 두려움에서 나오면서 즉시 가벼워져요. 가벼워지면서 경이로움을 경험해요. 그리고 다르게 표현하면 그게 빛으로, 온전함으로, 사랑으로, 근원으로 돌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몸에서 나와서 가벼움, 경이로움을 경험하면서 약간 깜짝 놀라요. 내가 두려움, 상처 안에 갇혀있는 동안에 너무나 몰랐고 내가 제일 가까이 있었던 사람에게도 너무나 잘못했구나. 몰랐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는 너무나 사랑하는데 너무 다 그거를 표현해 주지도 못했고 상처도 줬고 내가 잘못했구나. 너무나 안타깝다. 그리고 이 사랑을 꼭 전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전할 통로가 없네. 왜냐하면 살아있는 사람들은 보통 그런 상황에서는 뭐 죽은 사람에 대해서 뭐 mourning이 뭐지? 애도하고 뭐 슬퍼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그 사과와 사랑을 전하고 싶은데 이쪽에서는 상상을 못하고 감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 슬픔에 사로잡혀서. 근데 사실은 영혼이 몸에서 나와서의 상태는 기쁨이에요. 네. 그 밝음으로 돌아가고 있는 과정에서 그 영혼이 전하고 싶은 사랑과 사과 특히를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다면 굉장한 큰 위로와 정화가 될 수가 있어요. 남는 사람들에게는. 그럼 그 돌아가시고 나서 시간이 좀 한참 흐른 후에도 그때 어떤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있었을지도 모른다. 이런 네. 마음을 갖고 있으면 좀 도움이 될까요? 그럴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그거를 느낄 수,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자리를 만들 수가 있죠. 그분이 떠났을 때 나한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었을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라고 여는 그런 마음의 자리. 그렇군요.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저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어 하셨을 거라는 생각을 한 번도 못했어요. 예. 근데 그러겠네.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안 있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런 생각을 네, 해본 어머니가 적이 떠나면서 어떻게 그 메시지가 없었겠어요.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예. 사랑과 그랬군요. 영혼 그 영화가 떠오르네요. 그렇지. 예, 고스트. 고스트. 예. 네. 얼마나 그 메시지를 전하고 그렇지. 싶어 했는데 네. 방법이 없어서 막 그 방법을 찾고 그렇죠. 하는데 네. 거의 공통적으로 그런 메시지가 좀 들어있을 것 같네요. 내가 몸속에 있을 때 더 이해할 너무 수 몰랐다. 있었는데 너무 몰랐다. 몰랐구나. 왜냐하면 너무나 몰랐기 때문에 몸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상처, 아픔, 두려움, 뭐 별거에 다 슬픔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너무 몰랐다. 제가 몸을 벗었을 때도 아마 그런 후회를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지금 삶이 또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내 몸속에 갇혀서 잘 보지 못했던 것, 더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이 지금
굳이 몸을 벗지 않고 지금 몸이 입고 있는 상태에서 네. 좀 더 그런 마음으로. 네. 근데 때로는 우리가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하면서 가벼워지잖아요. 너무나 아름다운 거 뭐를 경험했을 때, 어떤 이유로든지 어떤 화해를 경험했을 때, 용서를 경험했을 때, 하여튼 사랑으로 가득 찼을 때, 그때 세상이 다르게 보이잖아요. 예. 예. 약간 그거를 비슷한 극대화한 느낌. 거로 예. 생각을 하면 되죠. 아, 그렇군요. 보통 뭐 임사 체험을 한 그런 경험을 거죠. 하고 나서 바로 또 그런 많은 거예요. 전환이 또 일어나시다고 네. 하잖아요. 네. 부모님과의 어떤 관계에서 갈등으로 인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예, 어떤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우선 부모님과의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기 전에 자신과의 갈등을 먼저 해결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자신과의 갈등, 자신을 예를 들어서 자책하는, 비판하는 그런 생각, 신념들이 풀어지고 자신을 더 깊이 존중하고 사랑하는, 이해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 거기서부터 그 다음에 부모와의 관계를 풀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내 안이 좀 풀린 다음에 부모에게서 내가 고마워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씩 더 보게 되면은 그게 실마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과정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는 부모 안에 있는 상처받은 어린 아이에 대한 알아차림이 오기 시작할 수 있어요. 이때까지는 압도적인 부모였다가 그 압도적인 부모 안에 상처받은 여린 아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씩 인식하기 시작할 수 있는데 그것은 관계를 바꿔요. 이제는 내가 어른이 되어서 부모 안에 있는 어린 상처받은 아이를 품을 수 있는 내가 어른이 되는 관계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외로움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감싸줄 수 있는 거, 그걸 감싸주기 시작하는 거는 그게 진짜 성인이 되는 거고 사랑이 되는 거다. 우리가 어릴 때는 부모가 그렇게 우리를 감싸줬잖아요. 그렇게 감싸준 사람 안에 숨겨진 외로움이 없겠어요. 근데 이제 내가 성인이 됐을 때 그 숨겨진 외로움을 내가 이제 거꾸로 감싸줄 수 있는 때가 온 거죠. 그 중에서는 아버지도, 무뚝뚝한 아버지도. 무뚝뚝해서 무장되어 있는 아버지는 어떻게 다가갈 수 있는 통로가 없는 것 같지만 그 안에도 통로가 있다고. 어떻게 그 통로를 찾을 수 있을까요? 좋은 방법 하나는 아버지의 과거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대화를 통해서. 네. 알고 싶어 하고 그때 어땠어요? 그때 굉장히 힘들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어땠었어요? 라고 그것을 듣고 싶어 하고 알고 싶어 하고 그때의 마음을 알고 싶어 하는 것 안에서 아버지도 이 아이가 알고 하고 싶기도 하고 또한 공감을 하고 있구나. 공감을 느끼게 해드리는 것이 큰 위로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대한민국의 아버지들한테 너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세대는 지금 젊은 세대들 입장에서는 뭐 꼰대 세대, 꼰대 이렇게 이제 하는데 어마어마한 어려움을 견디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거예요. 굉장히 외로웠던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들의 외로움을 조금씩 알아차려주는 젊은 세대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이 자신을 존중해주지 않는다라고 느낄 때 어떤 마음을 가지면 좋을까요? 왜 그럴까? 부모님이 왜 그럴까? 나를 왜 존중하지 않을까를 우리가 알아차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씩 알게 될 수 있는 거는 나를 존중하지 않는 것 뒤에는 깊이 존중받지 않은 경험을 어머니든지 아버지도 했구나. 부모님도 그렇게 부모님도 받았구나. 존중 멸시받은 상처든지 깔아뭉개지는 존중받지 않는 상처가 깊이 있었겠구나. 그리고 그것 때문에
똑같이 되풀이하고 있구나. 그래서 나를 존중하지 않은 거는 자신이 얼마나 존중받지 못한 상처가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구나. 그런 이해로서 우리가 우리의 원망, 불만을 풀 수가 있어요. 존중하지 않는 부모는 거의 다 존중받지 못한 상처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알기 시작하면은 얼마나 크게 상처를 받았길래 저렇게 되셨지라는 이해와 연민을 갖게 될 수가 있죠. 자세한 내막을 일단 몰라도 아마도 그랬을 것이다라는 마음으로만이라도 네. 내면 뭔가 그렇죠. 해결의 실마리가 좀 풀리겠네요. 그렇죠. 네. 어머니 곁으로 다가가시겠어요? 네. 이 순간 이렇게 외로워하고 계시면 어머니 곁으로 네.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전달해 주세요. 그 서러움, 외로움 저와 같은 아픔이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두가 존중받고 보호받고 사랑하면서 사랑을 나누며 네.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해요. 네. 선생님께서 그 하시는 여러 치유의 방법 중에 시간 여행이라는 걸 하신다고 들었어요. 그게 어떤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그걸 사랑으로 돌아오는 시간 여행이라고 부르는데 사람들 안에서 제일 깊이 있었던 외로움, 서러움의 순간, 아픔의 순간으로 돌아가서 집단적인 지지의 장 안에서 그 순간으로 돌아가서 그 순간에 있었던 자신이든지 그 순간에 있었던 타인을 감싸주는, 함께 해주는, 위로해주는, 사랑해주는 그런 프로세스예요. 한 사람이 자원을 해서 자신 또는 가까웠던 사람의 제일 외로웠던 순간을 그 자리에서 재현을 해요. 그리고 그거를 할 때 둘러싸이는 사람들이 흔히는 같이 들어와서 함께 그 사람을 둘러싸고서 정서적인 서포트를 해요. 공감. 그렇게 해서 맺혀있는 아픔을 맺혀있는 눈물을 다시 흐를 수 있게, 다시 흘러나갈 수 있게 해주는 프로세스예요. 다 같이 이렇게 둘러싸는 이유는 뭔가요? 아이가 상처 넘어져서 울 때 엄마가 아이를 안아주면은 그것이 더 쉽게 울음이 지나갈 수 있는 것처럼 여러 사람들이 함께 그러한 사랑의 품을 제공함으로써 이게 더 쉽게 빠르게 강렬하게 녹아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러면 그 주인공뿐만 아니라 함께하고 있는 사람도 뭔가 정화의 치유의 기회가 되기도 하겠네요. 그렇죠. 함께하는 사람들한테는 우선 사랑을 그렇게 강렬하게 제공하는 사람이 되는 것만 해도 굉장히 큰 치유예요. 내가 사랑이구나를 경험을 해요. 또한 다른 면에서는 그 시간 여행을 하는 사람의 외로움, 슬픔, 서러움의 내용이 흔히는 비슷해요. 깊은 데 들어가면 사람들의 서러움들이 비슷한 면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시간 여행을 하면서 내가 그 사람을 지지하고 서포트하고 감수할 때 나도 함께 내면의 프로세스, 치유 프로세스를 거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꽤 강력하게 자신의 치유를 경험을 해요. 그렇군요. 그걸 만약에 일상에서 적용을 한다면 뭔가 이렇게 어떤 사람의 힘들었던 것, 상처 이런 것들을 깊게 이렇게 들어주고 보듬어주는 것, 그 자체가 또 자기에게도 큰 뭔가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될 수가 있죠. 네. 그런 이야기는 그렇죠. 네. 제목이 사랑으로 돌아오는 네. 이런 수식어가 붙는데 여행에서도 이게 잘 돌아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 힘든 상황 속에 들어가는 것까지는 어떻게 갔는데 거기서 또 잘 돌아와야지 우리 일상을 또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 잘 돌아오는 것에 대한 이야기 좀 듣고 싶은데요. 네. 그래서 이제 심리 치료 중에
위험한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픔으로 진입을 들어가기는 하는데 온전함과 사랑으로 돌아오는 거를 잘 안내가 없을 때 상처를 열고서 그게 다시 치유가 되지 않은 채 2차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제일 경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방식에는 우선 제일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 거, 이게 중요하고, 그리고 2차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으로 아팠던 자리가 충분한 사랑으로 채워져서 치유가 되게 하는 것이 또한 방법인 거죠. 그래서 아픔을 열기만 해서는 안 돼요. 그 자리가 다시 떠오르게 되고 느끼게 되었을 때 그것을 채우는 사랑의 기운이 충분하고 성숙하고 했을 때 이게 변하는 거죠. 치유가 되는 거죠. 시간여행 중에 인도하시는 그런 말씀이 공명을 통해서 이렇게 우러나오는 말씀인가요? 네, 공명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한 부분은 진짜 우주가 이 아이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마음, 사랑을 내가 채널이 돼서 전해주는 거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아이가 이 순간 이렇게 제일 외로웠던 그 순간에 우주가, 하늘이, 신이, 사랑이 무엇을 전달하고 싶었을까를 느끼면서 전달을 하는 거죠. 많이 통로가 되어서.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그 통로를 좀 여셔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혹시 시간여행의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혹시 좀 우주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좀 전해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오케이. 여러분들 모두가 가진 다 삶의 과정에서 깊은 외로움, 서러움을 경험한 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제일 깊은 외로움, 서러움의 순간이 있었을 때 또한 느꼈을 것 중에는 내가 진짜 혼자구나, 아무도 거기 없구나, 나는 버려졌구나 라는 그런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특히 어렸다면은 그 경험은 너무나 컸을 거고, 그리고 큰 상처가 됐을 거고, 그런데 그 버려짐의 경험을 하고 있는 아이에게 우주는 꼭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너는 이렇게 아픔을 경험하면서도 주변 사람에게 버림받는 경험을 했어도 너는 하늘이, 우리가, 우주가 이 세상에 보낸 선물이야.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야. 아름다운 존재야. 너의 주변 사람들이 본인들이 너무 상처받았기 때문에 그 본인에 대한 아름다움을 몰라서 너에 대해서도 그렇게 거칠게 행동을 했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너는 귀한 존재야. 이 세상에 보물로 왔어. 그리고 상처받았기 때문에 그 보물이 가려지기도 했으나 그 보물은 네 안에 그대로 살아있어. 그 따뜻한 사랑, 순수한 마음, 그 빛나는 눈빛, 그 거침없는 생명력, 네 안에 아직 그대로 있어. 언젠가 다시 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어. 그것을 피어나기를 바라고 있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한 하늘의 사랑은 너의 그 가슴이 다시 피어날 수 있기를 지지하고 있어. 응원하고 있어. 너를 사랑하고 너를 기다리고 있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 네가 그것을 꼭 알았으면 해. 네가 이 세상에서 다시 그 상처를 넘어서 꽃피는 거는 이 세상에게 너무나도 큰 선물을 주는 거야. 그래서 그거는 작은 일이 아니야.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바라는 것이야. 너의 꽃핌을, 피어남을 기다리고 응원하고 지지하고 함께해.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 모두 안에 있는 제일 외로웠던 아이, 혼자라고 했던 아이에게 우주는 그리고 깨어있는 모든 우리는 전달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고맙습니다. 너무 귀한 메시지네요. 저에게도. 예,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저도. 네. 예. 지금 안에 기운이 모아지고 있어요. 그게 여기서 지금 느껴져요. 네. 어려워. 왜 그런 걸 하려고 그래? 할 거야. 해. 할 수 있어. 해. 해. 이제 한번 끝내줘. 선생님께서는 이제 사람들의 무사 에너지를 이렇게 이끌어내시는 활동도 네. 한다고 들었어요. 이게 어떤 건지, 네. 또 왜 중요한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무사 에너지는 우리 안에서의 몸의 에너지고 장의 에너지예요. 그리고 그 에너지는 생명력이고 용기이고 의지이고 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안에 있는데 우리가 자라는 과정에서 우리의 생명력 그리고 또한 무사 에너지가 꺾였을 때, 억제되었을 때, 부모로 인해서 어떤 이유로서 이걸 눌려졌을 때 그것을 꺼내려고 해도 잘 꺼내지지가 않을 수 있고 또한 힘을 써야 될 때. 힘을 써야 될 때 눌려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어릴 때 폭력을 보든지 경험을 했으면은 힘을 발현한다는 것은 폭력이구나. 힘을 쓰는 거는 폭력이구나라는 매칭이 돼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힘을 내가 써야 할 때 그걸 끌어올리려고 하면은 이게 폭력으로 갈 수 있구나라는 경계심,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힘을 쓰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만 할 줄 아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폭력을 경험한 사람들한테는 무사해, 제대로 건강한 무사의 힘, 그리고 힘을 사용하는 것이 경계되고 두려워서 잘 사용을 못할 수가 있는 사람들이 꽤 있죠. 건강한 무사 에너지를 회복하는 것은 우리가 삶에서 지켜야 할 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이고, 그리고 우리가 해내야 할 것을 해내는 힘인 거예요. 그래서 지키는 것도 그렇고 해내는 것 둘 다 그런 건강한 무사의 힘이 필요하죠. Yes는 해내는 힘이고 No는 막는 힘이에요. 그래서 그 말 자체가 아니라 말 안에 에너지를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필요할 때 No를 해야 될 때는 No를 할 수 있는 힘이고 필요할 때 Yes를 해야 될 때 Yes를 할 수 있는 힘이고 그래서 필요할 때 막을 수 있고 보호할 수 있는 힘 또한 필요할 때는 뚫고 해내는 힘 이 둘 다가 무사의 힘이에요. 그래서 뚫는 힘, 막는 힘 이 두 가지가 무사 에너지라고 표현할 수 있죠. 저도 이제 예스와 노를 명확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좀 주저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혹시 그러면 지금 제 안에 있는 무사 에너지를 좀 이끌어내 주실 수 있어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예. 그러면은 우선 Yes를 한번 해보세요. Yes. 네, 좀 더 힘차게, Yes. 좀 더 강하게. 마이크를 좀 내릴게요. 그렇죠. 커질 것 아니면은 같아요. 듣는 분들이 피터지겠어요. Yes. 바로 그렇게. 네. 네. 단호하게, 강렬하게, yes. Yes. 네. 그리고 그 yes의 끝에 힘이 딱 들어가게. yes. 이렇게. Yes. good. 맞나요? good. 뭔가 이렇게
힘이 나요. 네, 예. 바로 네, 힘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힘을 그냥 이렇게 경직시키는 습관이 될 수가 있거든요. 표현하면 안 돼라는 그런 어떤 안에 내면의 구조가, 심리 구조가 있으면은, 근데 그거를 이제 풀어주는 연습을 하는 거죠. 네. 노도 한번 해볼까요? 좋아요. 보통 노라고 하는 걸 너무 명확하게 표현하는 적은 정말 드문 것 같아요. 그럴 수가 있죠. 예, 근데 한국 사회에 이제 6.25 사회 뭐 그런 문화 조건도 배경에 있죠. 노! 네, 좋아요. 그렇게 시작해서 네. 조금 더. 노! 네, 오케이. 네. No. 노! 네. No. 노! 네. 한번 아주 강렬하게. No. 노! 네. 한 번 더는 이렇게. No. 노! 그렇게. 네. 단호함이 있는 거잖아요. 예. no에서 끝에서 단호함이 들어가잖아요. 알겠습니다. 평소에 뭐 똑같이 이렇게 하진 않더라도 이런 결기, 네. 이런 단호함, 네.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할 때, 필요할 때 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건 좀 네. 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건 제가 아까처럼 좀 더 이렇게 메시지로 좀 듣고 싶은 부분인데, 자기 안에 그런 건강한 힘을 잘 쓰지 못하고 있는 분들에게 좀 이렇게 전하고 싶으신 말씀, 그 메시지가 있으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때까지 눌려놨던 무사의 힘, 용감함, 이런 것을 꼭 풀어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게,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더 용감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 중에는 내가 안 해봤던 것들을 좀 해보는 거, 그럼으로써 내 안에 있는 힘을 좀 꺼내는 거, 이런 거를 아주 적극 추천해요. 그래서 그게 큰 도전이 아니라도 작은 도전들이라도 새로운 거를 실험해보는 도전 정신에서도 무사 기운이 길러진다는 거죠. 여러분들 안에 강렬한 힘이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힘이, 그것은 건강한 생명력이고 의지이고 용맹스러움이고, 그런데 이것이 과거의 경험들로서 좀 접혀지고 무거워버렸을 수도 있고 때로는 꺾여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과거에 그랬었다 하더라도 아직은 그대로 안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피워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찾고 그런 실험을 해봄으로써 당당함을 회복하세요. 당당하게 살아야지 피하면서 굽신하면서 계속 살아가고 싶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당하게 용감한 사람으로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이 세상에 지켜야 할 거를 지키고 이 세상에 해내야 할 거를 해내는 건강한 무사들로서 함께 걸읍시다. 마지막으로 영상 보시는 분들께 전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는 지금 역사에 너무나 중요한 순간에 와 있어요. 그리고 이 역사의 중요한 순간에서 용감하고 빛나는 주인공들이 필요한 순간에 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용감함과 주인공임, 내면의 빛을 되찾아서 그것을 세우고 이 세상에 지금 이 시기에 꼭 필요한 그런 주인공들이 되기를 염원해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그
그 일을 돕는 동반자가 되기로서 함께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무리들이 지금 커나갈 필요가 있는 때예요. 그래서 본인의 귀함, 온전함, 용맹함을 당당함을 아는 그런 올곧게 건강하게 서 있는 존재들로서 이 역사와 사회가 필요한 리더십을 제공하기를 꼭 바라요. 그리고 우리는 통일을 앞두고 있어요. 이 통일을 앞두고 있는 시기에 이런 주인공들이 더 등장하는 것이 필연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에서 그런 주인공들이 등장하기를 염원합니다. 주인공들, 멋진 주인공들, 거기 어디 구석구석에 있는 멋진 주인공들 진짜 사랑하고 함께 합시다. 지금 이 지구가 필요한 그런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네.